예, 안녕하세요. 전국의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별 심화 문풀 두 번째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경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준혁 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하죠?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목소리에 잠겼는데 저도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황중혁의 더 센 경찰학 개론. 합격한 중혁쌤이 합격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합격을 못하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험생들에게 합격하는 길을 알려줄까? 저는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합격한 것과 떨어진 것 사이에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나 합격했냐 못했냐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하는 그 공부 방법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을 잘 따라오신다면 전부 다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18년 2차 시험에서 제 수업 이론 강의 한 번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론 강의를 기출문제도 같이 보니까요. 기출문제 집과 같이 풀었던 친구들이 한 5, 60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정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있어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진도별 문풀. 이 과정 5개월 들었던 친구가 85점 맞았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공부한 친구들 있죠. 진도별 문풀, 동형 문풀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95점,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제가 우리 경찰 시험에서 우리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출제될 포인트만 탁탁 집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합격한 준혁쌤이 합격하게 한다. 이때 합격이란 것은 저는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을 합격했죠. 경찰 개론 100점 맞고요. 합격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문제 수준 한 B급 정도 되죠.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시험원께서 주장했죠.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맞는 말이죠. 이때 공짜 커피, 작은 호의 등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부패가 아닌 작은 호의 등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이론과 유사한 게 전체 사회가설이죠. 윌슨이 주장한 내용 2번 맞고요. 3번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선배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유화를 통해 물비게 된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자, 구조원인 가설 그러면은 코드 오브 사일런스, 즉 침묵 규범과 연관지어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적은 사과 가설, 부패 원인을 경찰관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틀렸죠? 적은 사과 가설은 부패 원인이 우리 경찰 공무원 개인적 결함이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번, 경찰 부패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수준은 한 B급에서 A급 사이입니다. 자, 부패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고 조직 내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썩은 사과 가설 맞죠. 작은 사례나 호의는 경찰관과 시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제가 된다는 형성제 이론은 작은 호의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맞죠? 이 형성제 이론은 경찰관과 시민과의 작은 사례나 호의가 경찰관과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입니다.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 밑줄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긍정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맞는 말이죠. 3번 관악서 신림 지구대 근무하는 갑순경은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 사건 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됐다. 이건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고 전체 사회 가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 중지자 신병 인수자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한 명이 갔으면서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했다. 그 원인은 우리 경찰 조직 내부의 복귀 예상과 현실과 괴리 때문에 할 수 있다. 맞죠? 이건 구조원인 가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나오네요. 별표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 드린 것은 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로부터 일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 개념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번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 사인을 포함합니다. 위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3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 밑줄,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밑줄 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 및 특정인에게 비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영,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수수가 허용된다. 여기서 보니까는 축의금, 조의금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대신에 화환, 조환 10만원 이거 수수 허용됩니다. 근데 특정인에게 비포하기 위한 이 부분이 틀렸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포하기 위한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가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재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 시행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하여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정당들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상관이 아니고 소속 기관장입니다. 보고하거나 행동 강요 시행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소속 상관이 아니고 소속 기관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밑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 개념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4번 직무를 수행하면서 혈연 등등등 이유로 특정인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 개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약속에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자, 5번에 1번하고 그 위에 4번에 3번 있죠. 이 두 개를 살펴서 비교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1번은 직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기부냐 후원이냐 증여냐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도 300만원을 초과 동그라미 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4번에 3번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는 거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해 개념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공무원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이틀 동그라미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라. 이틀 밑줄 3일로 바꿔치기해서 성질문제 나왔죠. 3번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사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련하여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로 시험에 몇 번 나왔죠. 4번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공무원 자신이 3년 이내 재직하 있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포함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4번 틀렸죠.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이때 사촌인의 친족이라는 것은 민법상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 줄 서면 전자문서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자,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5번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6번 다음 한국경찰서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 1번 동해 책화제도 밑줄 쭉 맞죠? 2번 백제 관인수혜제 밑줄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에게는 세배 배상토록 하는 엄격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자, 관인수재죄, 즉 관리들 직무와 관련된 범죄 최초로 규정한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백제를 신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고구려금 일책 12법 맞는 말이고, 통일신라 순군 만호부를 두어 왕권 보호 등 정치 경찰 활동하게 했다. 자, 순군 만호부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고려 말기에 원나라의 식민지하에 놓이면서 이때 이제 고려의 왕들의 이름이 충자가 붙죠. 누구한테 충성을 다한다? 원나라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때 1277년도에 원나라의 몽골의 주현 지역의 포도기관, 도적을 체포하는 기관이었던 순마소를 고려에 설치하죠. 1277년도에. 이게 이제 1300년 순군만호부로 개편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군만호부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봤더니 뭐 병부, 사정부, 이방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과 관련된 조직들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순군만호부 그러면 고려, 그 다음에 왕권보호 등 정치경찰 활동을 했다. 이런 말들 나오게 되죠. 그래서 6번 답은 4번. 자, 7번 다음 중 미군정시대 경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미군정 하에서는 경찰 사무와 조직에서 정비가 이루어져 경제경찰,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밑줄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럼 비경찰화 작업 그러면은 정보경찰이 폐지되었다 하면 틀린 거죠. 이때 정보경찰은 신설됐으니까요. 2번 1945년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소법 등등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고 48년도 치안유지법이 폐지되었다. 이게 틀렸죠. 자, 미군정기에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치안압법들을 폐지합니다. 근데 보안법은 1948년도에 폐지되죠. 나머지 치안압법은 1945년도고요. 그래서 45년도에 쭉 보니까 보안법 등이 폐지됐다. 그래서 틀린 거죠. 보안법은 48년도에 폐지됩니다. 3번 47년 6인으로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47년 6명입니다. 8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맞고요. 그래서 7번은 답은 2번. 8번 다음 중 한국경찰 조직의 영역을 시간 순서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종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두 문자로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해외 주재관 제도 밑줄, 요거는 어떻게 암기한다 했죠? 66년에 66 동그라미 해외 주재관 제도 해 동그라미 그래서 6회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6회. 그 다음에 니은번 면허시험장을 책임 운영기관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신설했다. 운전면허 동그라미 99년이죠. 그럼 99년에 청문관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99 동그라미 청문관제 청 동그라미 운전면허 동그라미 그래서 구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두 문자를 암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수업, 심화수업 때요. 그 다음 디귿번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네. 치안본부 밑줄 본부 동그라미 74년도 그래서 74본부. 그 다음에 니을번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했다. 이거는 2006년도죠.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우리 암기한다 했어요. 제주도의 자치경찰, 제주도의 지방청장이 경무관에서 치안감리 격상, 그 다음에 수사국 내 경찰청 수사국 내 인권보호센터 신설. 그래서 제주의 제주 동그라미 인권보호센터의 인권 동그라미 2006의 영육 동그라미 그래서 제주 인권을 영육시킨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했어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이거는 2000년이죠. 그래서 2000년에 영영 동그라미 사이버의 싸 그래서 영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문자로 기본 이론 심화 수업 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빠른 게 기업번 해외 주재관 제도 66년, 그 다음에 디귿번 74본부, 그 다음에 니은번 구청에서 운전면허 발급해준다 99년, 그 다음에 미은번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2000년, 인권보호센터 2006년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기억, 디귿, 니은, 미음,
리얼. 그 다음에 9번 문제부터는 이제 경찰법학, 경찰행정법 파트입니다. 자, 경찰법학은 경찰법학 기초이론, 기초이론에 가보면은 이제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고 법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이제 우리는 훈령과 직무명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훈령과 직무명령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나오죠. 그 다음 훈령과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의 조직법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경찰법,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임용령, 승진 임용 규정, 징계령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작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용법에 이제 일반적 이론, 그 다음에 경지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럼 작용법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 하명, 허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즉시 강제 이런 것들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부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법 일반 이론에서 배우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는 교수님들 출제되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로 들어가서 교수님들 출제가 됐죠. 그러면은 이론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이론 파트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간부 출신 경위들, 경찰 출신 경감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신 분들이 출제로 들어가게 되면 법률 전문을 많이 출제합니다. 특히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신 분들이 출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승진 부분과 관련된 그 내용도 출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교수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이론 파트가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범죄 원인론 원래는 간부 시험이나 승진 문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 나왔죠. 낙인 이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명, 허가, 즉시 강제,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제 나가게 된 부관 이런 내용까지 이제 출제의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과목 개편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출제될 것이고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출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2년도 과목 개편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서 중경에 가야 됩니다. 아무튼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행정입법이랑 그랬죠. 행정입법 있죠? 다른 말로 위임입법, 다른 말로 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행정입법을 합니까? 행정부가 정립한 법 형식이기 때문에 그랬죠. 행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국회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만이 명령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위임입법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정립하는 법 형식을 말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행정규칙하고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네, 1번 틀렸어요. 법규명령 국민과 행정적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 규범이 된다. 맞죠? 자, 법규명령 말 그대로 명령이지만 법률 규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행정적 동시에 구속하죠. 양명, 쌍면, 양쪽 다 구속한다 이겁니다. 구속력 있고 재판 규범이 된다. 그리고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그렇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취소는 취소가 확정됐을 때 그 위법한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최후의 법중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성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효력 발생하는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자, 법규명령은 법률 규정으로서 성질을 가진 명령이죠. 국민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포 20일 지나 효력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계되는 규정일 때는 30일 지나 효력 발생하죠. 그런데 행정규칙은 훈령과 직무명령이 있죠. 물론 훈령과 고시는 나눠지죠. 근데 고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끼고 훈령에서 파생된 게 직무명령인데 훈령과 직무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국민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훈령일 때는 하급 관청의 도달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직무상 명령은 직무상 부하 공무원에게 도달과 동시에 효력 발생합니다.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명령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죠.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률유보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둘 다 명령이죠. 명령인데 법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나눠진 것 뿐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법률우위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9번은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도 한 B급에서 A급 사이죠. 10번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좀 전에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효력이 없어요.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데 이 행정규칙은 훈령과 직무명령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훈령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상황에 발해지죠. 그렇죠.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발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일반적이라는 것은 하급 관청의 불특정 다수 그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하급 관청에 있는. 그 다음 추상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업무, 사건 처리에 관하여 발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질 수 있다. 이 개별 구체적 사항이 바로 훈령 중에 4개의 협의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중에 지시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훈령권 있는 상급 관청이 발할 것, 하급 관청 권한 내 밑줄 사항일 것, 그 다음에 직무상 독립한 범위가 아닐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속하는 사항일 것, 그래 틀렸죠. 자, 수명 하급 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무명령은 수명 경찰 공무원이 바뀌면은 그 직무상 명령 효력 상실한다는 거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훈령은 내부적 구성력만 갖고 있죠.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 행위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여서 위법이 아닙니다. 적법하죠. 그러나 징계 사유는 되죠. 징계 사유가 됩니다. 적법하고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번은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법학 파트는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여러분들 6문제 이상, 6문제 출제됩니다. 6문제 출제돼요. 앞으로 이제 법학 문제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시험이죠. 내년 1차 시험에는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죠. 이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년은 전부 다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기출문제를 베이스를 깔고 그 기출문제 위에서 실제 문제를 조금씩 변형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 요원들이 출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법학적 법률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작용법과 관련된 이론 부분을 좀 더 많이 출제한다는 거, 이게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어떤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